취준생들의 고민을 타파하는 취뽀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수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유혜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이미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진행했는데 이번엔 아직도 치열하게 취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희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취뽀를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나 꿀팁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될 테니 모두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취뽀를 위해 밟아 나가야 할 과정들이 있죠. 저희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관심 분야를 통해 직무를 선택하고 또 그 회사 혹은 직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게 1순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인 자격증, 대외 활동, 인턴십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키워야겠죠? 네.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뿌시고 또 면접을 준비하는 순서가 될 것 같네요. 와, 이렇게 듣는데도 숨이 찹니다. 그만큼 취뽀를 위한 과정이 엄청 험난한데 맞죠? 저희가 이 스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관심 분야를 통해서 직무를 선택하기.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길은 또 여러 개라서 진로를 찾아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혜심님은 어떤 계기로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게 되셨나요? 사실 정말 길고 긴 이야기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외교관의 꿈을 품고 정치외교학부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와보니 그 MC 활동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동아리 활동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게 그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서 네. 약간 나는 아나운서의 길을 가고 싶다 라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나운서랑 기자라는 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저는 혜진님과는 좀 달리 네. 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나서서 발표하기 막 좋아하고 막 학교 축제 MC 보고 네네.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말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이 이젠 쓸 수 없는 말이죠. 23. 네,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데 네. 거기서 말을 하는 기자나 아나운서의 모습이 그냥 딱 봐도 저기에서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제가 팟캐스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게스트분들이랑 인터뷰도 진행하고 직접 방송도 진행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이쪽 일에 좀 적성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아직도 언론사 쪽 이런 기자 아나운서를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 역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꼭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동아리를 특히 네. 또 동아리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도 각자랑 좀 잘 맞는 일을 찾으면 네. 그 길로 준비해보고 또 만약에 진짜 안 맞는 일을 찾았다면 진로 소거법이라고 싫어하는 일을 배제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동아리 하면서 편집 업무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배워서 하긴 하지만 즐겁진 않다. 이렇게 느껴서 우선 편집 관련 일은 진로에서 배제하긴 했습니다. 오, 아주 딱 잘 맞게 이렇게 소거법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동아리 활동 외에도 이제 대외 활동들을 대학생들이 특히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기자단 활동, 또 이제 그 중에 일부인데 네. 혹시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기자단 저희 활동도 그렇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동아리, 아까 말씀드렸던 탈북민 팟캐스트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아무래도 조금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되게 그냥 뭐가 정해져 있는 틀도 없이 그냥 뭔가 저희끼리 막 대학생들끼리 꿈을 위해서 좀 하나하나 활동하다 보니까 네네.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탈북민 팟캐스트잖아요. 네. 저 안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도 좀 많이 깨는 계기가 됐고 네. 정말 생각의 변화를 많이 가져다준 활동이라서 저한테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활동들을 어디서 찾으셨나요?
저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찾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교내 동아리뿐만 아니라 연합 동아리 모집글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기자단 활동은 링커리어 사이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 친구들 보면 캠퍼스픽이나 슥삭, 위피 같은 곳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처음부터 혼자 찾아서 지원하고 활동하는 거라서 이제 발품 팔아서, 손품 팔아서 이제 잘 검색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방학 때부터 모집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커뮤니티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분석하는 단계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점프하고 바로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단계로 진입하는데 그 직무의 인재상이 어떤지 또는 필수 스펙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쵸. 이제 예컨대 이제 저희 언론사 지망생들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가 있죠. 혹시 네.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곳에는 이제 관련 채용 정보도 올라오고 또 인턴십 또는 스터디 모집글도 올라오니까 네. 저희가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는 만큼 정보력 싸움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지식정보 사회 아닙니까? 네. 인터넷의 많은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그 중에 진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하는 눈을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그 대학교 안에서 선배들과의 대화? 네. 뭐 요런 이렇게 졸업한 선배님들 모시고 이야기하고 또 무슨 Q&A 요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꼭 놓치지 말고 네. 학교 매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격증인데 토익이 기본이죠. 요즘 학원도 많이 있고 또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학교에서도 찾아보면 인강이나 교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대학생 신분이라면 이러한 혜택들도 꼭 알아보고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방학 때는 점수 달성 환불 제도로 하나요? 네. 그런 것도 많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점수까지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별로 또 다른 자격증들이 있죠.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든지 매일경제 테스트라든지 의지 굳혀서 우리 모두 자격증 부셔봅시다. 네. 그리고 대외활동이랑 인턴십 관련해서는 앞서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가장 어려운 자소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대외활동 지원할 때 썼던 게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네. 자소설이라고 하죠. 앞선 영상에서 저희 선배님이 양보단 질이다. 또 네. 활동을 나열식으로 쓰지 말고 집중적으로 몇 가지 활동에서 내가 이룬 것, 느낀 것을 이제 직무랑 연관시켜서 적으라고 하셨는데요. 네. 한강 가서 물멍하면서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뭐 오늘 녹화 끝나고 같이 한강 가실래요? 전 콜이죠. 저는 바로 갑니다. 네. 이렇게 뭔가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면 주변의 네. 친구들, 선배님 또는 후배들, 선배님, 뭐 선생님, 가족, 지인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빛나는지 타인의 그런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가 정확할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같이 물멍 때리러 갑시다. 좋습니다. 이게 또 혼자 카페 같은 데 가서 고민하려 하면 그냥 맛있는 커피랑 빵만 먹고 돌아온다니까요. 저도 빵 진짜 좋아하는데. 자소서로 지원을 마치면 또 면접이라는 큰 산이 놓여져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면접에서 솔직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다 표가 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대외 활동이나 인턴 면접을 떠올려보면 서류든 면접이든 결국 거짓말을 가장 안 했던 것들을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솔직해야 한다는 건 물론 아니고 네. 지원하는 곳과 나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면접 통보를 받고 한강 한번 더 가야 돼요. 그쵸? 네. 다시 한번 가야 돼요.
회사에서 왜 나를 뽑아야 하는가 그런 이유들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네. 또 예상 질문 뽑아서 답변을 이제 진솔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스터디로 면접 대비도 많이 하잖아요. 네. 서로 자소서 보면서 압박 질문도 해보고 위기 대처 능력도 키우면서 자신감 장착해서 면접 들어가는 거죠. 자신감! 이게 진짜 매력 포인트 같기도 하고 네. 비슷한 지원자라도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빛나 보이고 또 멋져 보이잖아요. 네. 또 그 자신감의 밑바탕이 되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사실 취뽀를 위한 꿀팁 세 글자로 요약을 하면 열심히 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 하기 나름이고 또 본인이 그런 목적과 이런 목표가 뚜렷하다면 네. 언젠가는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너무 열심히만 하다가 지쳐버리는 일 없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올해 저희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축복일만 걷길 소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